네, 안녕하세요. 합부 모의고사 30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것도 어려웠죠? 이번 주 26기부터 30회까지는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올바르게 묶은 것은 기업 국유 일반재산 언더라인. 대부료 납입고전 일반재산 빌려주는 거죠. 사법관계죠. 그 임대차 관계예요. 니은은 입찰 보증금에 대한 국고 기속조치. 보증금이죠. 보증금은 여러분들이요. 전세집 구하면서 월세집 구하면서 내는 게 보증금이잖아. 국가가 보증금을 받으나 아니면 사인 간의 보증금을 받으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디귿이요. 창덕궁 비원 안내원. 이거 뭐 전문성 있는 계약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때 공법상 계약의 대상은요 전문성이 일단 인정돼야 되거든요. 디귿은 그렇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다. 리을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이거 변상금 부과 처분이죠. 이때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불문합니다. 미음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이게 어떤 사례냐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청원경찰을 징계하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반재산 그 보증금 이런 건 보자마자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리을 같은 경우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리을에서 이 변상금 부과 대상인 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불문합니다. 즉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무단점유하면 변상금 부과하는데 그건 처분이에요. 2번이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가번이요. 행정행위에 불가 변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행정청이 못 바꾼다는 얘기죠. 불가 쟁력은 발생하지 않았대. 그럼 국민이 다투는 건 문제가 없죠. 나요. 대법원은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면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이건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입해서 정확히 조사해야지 밝혀지는 거죠. 이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죠. 하자가 중대에 명백해야지 무효 사유가 되는데 이때 명백성이라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에비던트거든요. 이게 밝은 명에다가 흰 백이에요. 그러니까 대낮에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드러날 정도로 그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하는 게 아니라 척 보면 알 정도가 돼야지 명백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4번이요. 부관의 사후 변경이 인정되는 건 법유 동사죠.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유, 미리 유보한 경우 동,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4번이요. 판례는 독립쟁송이 허용되지 않는 부관이 부과된 행정행위, 그러니까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니까 부관부분만 위법하다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취소하는 거죠. 이때 그 일부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만약에 일부 취소가 인정된다면 이건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인데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인정되지 않고 부관부 행정행위에서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 상대방이 다투는 방법은 타입 1과 타입 2가 있어요. 또 나중에 기회 나면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일부 취소는 안 된다는 거. 자, 문제 3번이요.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은 처분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 계획이나 해당 조합에서 만들었을 당시에는 안이거든요. 안. 사업시행계획 안. 관리처분계획 안.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혹은 사업시행계획으로 바뀌죠. 그럼 처분성이 있죠. 동그라미 2번이요.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두 번째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 자체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이 여러분 도시계획 결정의 취소를 구하려면요.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라야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에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죠. 그럼 토지를 수용당했으니까 소유권을 상실했죠. 더 이상은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다. 그럼 절차상 하자죠? 절차상 하자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묶어서 비교하셔야 돼요. 만약에 권한있는 행정청이 도시계획 결정 등의 처분을 했는데 관보에 게재해서 고시하지 않았다. 여러분 도시계획 결정은 일반 처분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는 건요. 일반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동그라미 3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차상 하자는 취소 사유지만 동그라미 4번은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는 건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문제 4번이요. 4번 좀 까다로웠죠. 행정정보 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정보공개심의회는요.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애 자문에 응해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분 공개 여부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해당 공공기관 장이 하는 겁니다.
정보공개 심의는요, 심의, 즉 자문기관에 불과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원다른 처벌법의 두 번째 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 이건 뭐라고요? 공공기관장이라고요. 4번 동그라미 1번이랑 판례에다가 언더라인 친 거 잘 보세요. 코멘트도 보시고. 동그라미 2번.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 헌법상 알 권리에 터잡아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고 그것 이외에 별도의 개별적인 이익을 요구하지 않아요. 5천만 명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동그라미 3번이요.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에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이미 의사가 결정되었다. 그럼 더 이상 회의 진행 과정은 아니죠. 그래서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의사결정이 끝난 겁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회의록은요, 현재 의사결정 진행 중이건 의사결정 최종 결정이 났건 간에 항상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왜요? 회의록 내용이 공개되면요, 그 회의에 참여했던 그 위원들이 앞으로 겁나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표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회의록이다. 만약 이게 공개되는데 그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정 해제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유흥업소 주인들이 와서 항의할 거 아니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은요, 진행 중이건 결정이 났건 간에 항상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4번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인격 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 정보. 여러분,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 정보가 이 개인정보의 개념정의죠. 뒷부분이요. 반드시 내밀한 영역,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대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알기 쉽게 퍼즐 이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요, 퍼즐 조각조각 난 게 이미 공개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퍼즐 조각조각 난 부분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데 이걸 짜 맞추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큰 그림이 발생하는 거죠. 예컨대 뭐 보게 되면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이게 보호를 안 해주게 되면은 합쳐져서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 상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발가벗고 있는데 몸을 3등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3등분. 얼굴은 이미 공개됐죠. 근데 어깨가 있고 하반신이 있단 말이야. 합쳐지면 한 사람이 나치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정보에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된다. 물론 다만 사생활의 비밀, 그러니까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 동그라미 4번 세 번 줄에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보다는 보호의 강도는 약하겠죠. 하지만 보호 대상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퍼즐 이론 생각하세요. 자, 5번이요.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 납세 의무를 불이행했다. 그럼 강제징수할 수 있죠. 그리고 국세징수법은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 요건이 된다. 무슨 뜻이요? 도감 매청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독촉 위법하면 독촉 위법성의 하자는 어디에 승계돼요? 압류에 승계되고 매각에 승계되고 청산에 승계돼서 모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독촉이라는 건요, 과세당국이 너 부가처분했는데 왜 세금 안 내? 그러고 독촉하는 거죠. 그러면 과세당국이 자고 있습니까? 잠에서 깨어났습니까? 잠에서 깨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위에 더 이상 잠자는 자가 아니에요. 소멸시효 중단시킨 효과가 발생되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국세징수법상 도감 매청, 뭐 독촉 압류, 뭐 압류 거부 공매처분 모두 이거 처분성 인정되는 거죠. 그럼 조세 관련된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때는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죠. 슬래시하신 맞죠? 그럼 이의신청 제기하는 건 필요적입니까? 임의적입니까? 임의적인 전치죠. 뒷부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필요적인 전치인 거 맞아요. 하지만 두 개를 다 거치는 게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거치는 겁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택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같은 거 잊고 슬래시 하시면 앞단이 맞고 잊고 슬래시 한 뒷부분이 틀렸죠. 자, 동그라미 4번. 과세관청이 체납 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다. 그런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공법상의 처분이면 슬래시 하시면 앞단 맞고 뒷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뒷단이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 처분이 취소가 된 경우에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여러분, 공매로 내가 물건을 샀단 말이지. 그런데 공매 처분이 취소가 되었어. 그럼 공매로 물건을 샀던 사람은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거죠.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오케이. 6번이요.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그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죠. 행정상 제재 중에서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는 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잖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즉시 불복한 거죠. 그럼 과태료 재판은 스탑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항고는 집행정지, 정지가 스탑이죠. 그러니까 과태료 재판의 결정에 대해서 스탑시킨 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지금 당장 낼 필요 있어 없어? 안 내도 돼. 불복했잖아, 즉시 항고. 그럼 2심법원 판단하죠. 그럼 2심법원에서 결정 나올 때까지는 과태료 재판 결정은 스탑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더라도 강제 집행이 안 되고 가산금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 항고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죠. 그것과 구분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을 묶어보세요.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도 신분이 없는 자 일종의 공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는 거죠. 다만 동그라미 4번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있는 자에게만 미치는 거죠. 6번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뭐 이거 형법을 갖고 설명하기 쉬운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요 존속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요. 존속살인죄.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자식의 친구가 가담했다. 그럼 자식의 친구도 처벌 받아야 안 받아? 처벌 받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신분이 없는 자 존속이 아닌 자식의 친구에게도 살인죄는 성립하는 거죠. 다만 동그라미 4번 존속살인은 가중처벌된다니까? 그럼 친구가 가담했죠. 친구는 가중처벌하면 돼, 안 돼? 아니지. 친구는 자기 어머니를 죽인 게 아니잖아.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중 또는 감경의 효과는 신분이 있는 자에게만 미친다. 별로 이렇게 뭐 좋은 사례는 아닌데 이해하는 데 도움됩니다. 7번이요. 국가배상법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공무원의 자기뿐만 아니라 부자기의 경우에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죠. 112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 안 했단 말이죠. 그럼 공무원의 부자기로 상대방의 국민이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럼 이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론 이런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의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되겠죠.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요건이 뭡니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그리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고의과실이 인정돼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이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이거 보장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누구도 포함돼요. 교통 할아버지가 포함된다는 유명한 판례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때는 엄격하게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정해진 경우 이걸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뭡니까? 조리상 의무 위반,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 직무를 수행했대. 법률 혹은 법규명령에서 나온 대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그럼 공무원이 잘못한 거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케이. 8번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상 손실보상 및 그 불복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그 토지보상법 나오면 어렵죠. 여러분 토지보상법은 공부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어려운 선지 나왔을 때 정답 선지뿐만 아니라 오답 선지까지 공부를 하세요. 나중엔 정답이 아닌 나머지 선지에서 출제가 될 테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거쳤다는 얘기는 행정심판 거친 거죠. 그럼 이때는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그 처분을 받고 원처분에 대해서 곧바로 제기하는 경우는 제소기간이 90일이고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에요.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이요.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으로서 강학상 특허죠. 이에 따라 어디까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가 사업시행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한, 즉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얘기죠. 먼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요. 그 다음 사업 인정을 받아요. 사업 인정이 가학상 특허거든요. 사업 인정 받아야지 토지 수용권이 생긴다. 동그라미 3번이요. 수용 재결에 불복해서 수용 재결은 원처분이에요.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되고 슬래시하시면 이건 원처분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한편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심판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여기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건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이의재결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8번은요, 선지가 좋은데, 동그라미 4번 선지가 특히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 시행자 간의 성실한 협의. 협의 취득이 결렬되면 뭐로 갑니까? 그 다음 단계. 수용 재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수용 재결이 있은 뒤에도요, 다시 협의 취득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수용 재결은 땅을 뺏는 건데요. 이 땅을 뺏는 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땅을 뺏는 수용 재결을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요, 고분고분하게 주겠습니까? 끝까지 항거하겠습니까? 끝까지 항거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럼 어떤 경우에는 항거 안 하겠습니까? 협의 취득이 이루어지면은 오케이, 서로 오케이 한 거니까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용 재결을 한 뒤에도 해당 사업 시행자랑 토지 소유주가 다시 얘기해서 협의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취득이 항상 우선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해당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원활한 수행을 하려면 양 당사자가 오케이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9번이요. 다음 중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거부처분 취소 약정 판결 받았다. 그럼 행정처분 재처분해야 되겠죠. 그럼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영업허가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대요. 그럼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건 적법하죠. 행정소송법에서는요, 거부 처분이 있으면 재처분하라고 재처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재차 거부는 재처분 의무의 이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원단한 쳐볼까요?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럼 처분이에요. 그 근거가 행정 규칙에 규정되어 있건 법규 명령에 규정되어 있건 처분인 건 분명하죠. 동그라미 3번이요. 처분 당시에는 취소 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소송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위헌 결정이 났어. 그럼 위헌 결정 난 거를 당사자가 알겠죠. 그럼 위헌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은 날, 그럼 위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주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동그라미 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해를 하는 건요. 무언가 처분을 당했어. 억울하단 말이지. 그런데 불복을 못했어. 왜? 법에서 불복을 못하도록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위헌 결정을 받았어. 왜 불복 못하냐? 불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위헌 결정 났으면 위헌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 이거 일반 처분이죠? 일반 처분의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고시 또는 공고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기산할 수는 없어요. 이때는 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고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안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일반 처분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일반 처분을 예컨대 횡단보도 설치다 20년 뒤에 알 수도 있겠죠. 그럼 20년 뒤에 자기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무지막지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안 날로 보는 겁니다. 10번이요. 거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부 처분이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거부했는데 노 그랬는데 이걸 처분으로 보려면 상대방한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이요.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거부 처분한다. 이건 재처분 의무의 이행에 해당합니다. 확정 판결의 기속력이 위배되지 않아요. 10번의 동그라미 2번은 9번의 동그라미 1번과 같은 거죠. 9번의 동그라미 3번이요. 거부 처분 취소에 따르는 재처분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소송법은 간접강제를 두고 있고 행정심판법은 간접강제뿐만 아니라 직접 처분도 규정하고 있죠.
동그라미 4번.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임 후 의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고소송은 취임 후 부밖에 없죠. 의무이행 소송은 무명항고 소송으로서 이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좀 가치 있는 지문 몇 가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만한 지문,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 대한 것도 그랬고, 뭐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에도 그랬고, 뭐 행정소송법도 어렵긴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관련된 지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내용도 중요했고, 네, 수고하셨습니다.